안녕하세요. 인체 구조와 기능 전경진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예요. 오늘은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출판사 책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페이지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10단원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식기계는 부모와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식의 통로로 생식 기능을 수행하는 그 일련의 기관들을 바로 생식기계라고 하는 거죠. 남녀 생식기관의 모양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환상의 생식소가 각각 있고 생식관이 있으며 또 남녀 모두 부속샘을 가지고 있고 접합기관 등을 공통으로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남성의 생식소는 정소 되겠죠. 고환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에게는 난소가 해당하고요. 생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에요. 통로를 말하는 거고, 남성에게는 정소가 있고, 여성에게는 나팔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속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뭔가 물질을 분비해내는 기관입니다. 부속샘들이 있고, 남녀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접합기관을 통해서 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남성의 생식기계를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순서와 조금 다르게요. 자, 먼저 남성에게는 생식소가 있죠? 생식소는 남성의 고환이 해당이 됩니다. 남성의 고환이 정소라고도 불리고요. 남성의 고환은 음낭 속에 들어있는 기 약 3cm 가량의 계란 모양이라고 해요. 자, 성샘입니다. 샘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자, 위에 하나씩 있고 그 후상방에 부고환이 부착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음낭 안에 음낭이 두 개씩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음낭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자, 이쪽이 앞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앞쪽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앞쪽에 고환이 있어요. 동그랗게 계란 모양으로 고환이 들어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부고환이 이렇게 후상방으로 고환의 위쪽 그리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져 있는 형태로 고환과 부고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낭 속에 음낭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음낭 속에 고환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하나씩 두 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음낭은 생존 가능한 정자 생산을 위해서 체온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음낭이라는 것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 속에 있는 체온보다 그 온도가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존 가능한 정자 생산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정자가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정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꽉 끼는 바지를 입는다거나 사우나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정자가 생산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음낭은 낮은 온도 약 35도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환의 정세관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요. 정세관이라는 곳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고환, 동그란 고환 안쪽으로 해서 꼬불꼬불하고 한 관들이 보이죠? 이 관들을 바로 정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정세관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이 정세관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여기 통로의 관 보이시죠? 이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부고환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정자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고환이다 라고 하는 거.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부고환으로 옮겨가서 부고환에서 정자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환에 간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간세포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입니다. 영어이긴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고환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고환의 간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정자 성숙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남성의 2차 성징을 유도하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 골 근육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의 고환, 생식소를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는 빨간색으로 자,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지만 정자의 성숙은 고환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고환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고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고환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남성의 생식관이에요. 우리 정자가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부고환으로 옮겨가가지고 부고환에서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제가 그림을 찾아보았는데 정관을 찾아보면 정관이 모두 이렇게 잘려진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관계가 하다 보면은 임신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기를 원할 때 그 불임 시술로 남성의 정관을 잘라주는 시술을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정관이죠. 자, 부고환에서 이렇게 나온 길이에요. 그죠? 나온 길. 부고환에서 시작되어 서해관을 지나서 골반강 속으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아요. 정낭관과 합쳐지는 길이 약 45cm 가는 관으로 정자가 지나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싹둑 잘라버리니까 어때요? 정자가 나올 수가 없어서 불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고환과 부고환과 이거 정관 얘네들은요 우리 생식을 위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식의 목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정관 잘라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남성의 정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성의 부속샘 봅니다. 남성의 정낭, 전립선, 망울요도샘이라고 하는 것이 부속샘이에요. 샘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정관 있죠. 정관이 정낭과 전립선과 망울요도샘을 지나면서 정자의 생존 및 운동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기에 이곳에서 정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정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정자가 정액에 속해서 정액 속에 같이 분비가 되는데 그 정액이 우리 정자가 활발하게 생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로 정낭이나 전립선이나 망울요도샘에서 분비하는 그 물질에 의해서 정액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자, 있죠? 여기 부고환에서 여기 고환이 있고 부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정관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죠?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정낭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받아서 또 정액이 되고 전립선을 통과하면서도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이 하얗게 찐득찐득하고 물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 망울요도샘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밑에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동그란 게 두 개 있어요. 양쪽으로. 자, 이것을 바로 망울요도샘에서 분비하는 정관 통로가 있죠. 그래서 이 정관을 통해서 요도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속샘은 정낭과 전립선과 망울요도샘이 있다는 거. 정액의 1회 사정량은 대개 2 내지 3cc로 아주 소량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요 2 내지 3억 개의 정자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액이라든지 우리 불임 검사 같은 거 이루어질 때 비뇨기과에서 정액의 1cc당 5,000개 이하의 정자가 들어있으면 그건 좀 난임이다, 임신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번에는 여성의 생식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성으로 와서 앞쪽으로 오셔야 돼요. 페이지 108페이지고요. 남성에서 생식소가 고환이었다면 여성의 생식소는 바로 여성의 난소가 해당하겠습니다. 여성의 난소도 고환과 마찬가지로 골반광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어요. 좌우에 하나씩 양쪽으로 있는 거고요. 이 하나씩 있는 난소 속에는 많은 난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자들은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때 난소 속에는요 원시 난포가 약 20만 개씩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20만 개씩 많은 난포가 들어있는데 이 난포가 서서히 자라다 보면 사라지고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수만 개만 남는다고 하죠. 자, 사춘기부터 난포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성숙한 난포가 터지는데 이렇게 난포가 하나씩 성숙을 해서 터지게 되면 그때 난자가 복강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난자가 이렇게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배란이라고 하는 거죠. 사춘기 때 수만 개 남았던 난포는요, 저희가 폐경기에 이르면은 그때는 난포 속에 원시난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배란은 평소 28일 주기로 배란이 되는데 그것을 배란주기라고 하는 거고, 배란과 월경이 번갈아 가면서 주기를 이루면서 폐경기까지 약 30년 정도 계속된다고 해요. 자, 난소도 고환과 마찬가지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고환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했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월경과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배란 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배란 주기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해요.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모성간호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모성간호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해부생리학에서도 우리 생식기계를 배우면서 중요한 게, 자, 생식기계의 그 기능이 뭐라고 했나요? 부모와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생식기계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자, 이 기능이 원활하게 생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여성의 생식 주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생식 주기에 잘 맞춰서 수정이 되었을 때 바로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월경으로 체외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월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식 주기를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생식 주기는요, 월경 첫날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란은요,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14일 이전이 배란입니다. 그죠? 그래서 월경과 배란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바로 생식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배란이 굳이 월경 시작일에서 14일 이후라고 해도 되지만 왜 다음 월경일에 14일 전이라고 굳이 말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자, 우리가 배란되기 전에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기 이전에 난포라고 하는 거죠. 난포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난포가 성숙이 되면서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배란이 성숙이 되는 그 시기, 기간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난포기보다 난자가 배출되고 나서 빈 껍데기를 황체라고 하거든요. 난소에 남은 빈 껍질을 황체라고 하는데 이 황체가 퇴화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거의 기간이 13일에서 15일로 일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배란을 다음 월경 예정일에 14일 이전이라고 해서 지칭을 하게 된 말입니다. 이제 황체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칭을 해서 배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자, 다시 월경 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우리 생리 시작 첫날, 월경 시작 첫날을 생식 주기의 첫날로 기준으로 삼고요. 그때부터 난소는 열심히 난포를 성숙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난소에서 난포를 성숙을 시켜서 배란을 시키기 위해서 성숙을 하는데 이때 도와주는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난소가 열심히 배란을 시키기 위해서 난포를 성숙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도 자기 혼자서 분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뇌하수체, 우리 뇌 속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FSH라고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자극이 되어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FSH가 분비가 되면서 난소를 자극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난소에서 난포를 성숙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난소가 점점 성숙이 돼서 배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주 난포가 빵빵하게 성숙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에스트로겐도 점점 올라가서 최고에 다르게 되면은 우리 뇌하수체 전엽에서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최대치로 늘어나요. 자, 그러면서 우리 난소에서 배란을 하게 됩니다. 난포가 터지면서 배란을 하게 되고 남은 껍데기를 바로 황체라고 하는 거죠. 자, 배란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서서히 에스트로겐은 그 양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대신에 LH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점점 분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여성의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될 수 있도록 자궁벽을 더욱더 두텁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자궁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요. 황체가 점점 퇴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임신을 안 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호르몬들도 감소를 하고 자궁벽도 허물어지면서 그 속에 발달해 있던 혈관들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혈액의 형태로 나오는 월경 됩니다. 자, 월경은 이루어지지만 다시 난소는 월경 첫날부터 다음 배란을 위해서 점점 난포를 성숙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바로 우리 에스트로겐은 FSH,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요, LH, 뇌하수체 전엽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여성의 생식관입니다. 여성의 나팔관과 자궁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장 넘기셔서 110페이지입니다. 여성에겐 나팔관이 있죠. 남성에게는 정관이 있었어요. 나팔관은 난관이라고도 하고 수란관이라고도 하고 팔로피우스 관이라고도 합니다. 길이는 약 8 내지 10cm 가는 관이고요. 자,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지면 나팔관을 통해서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난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정자가 외부에서 질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조금만 더 진한 걸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질을 통해서 정자가 들어오게 돼서 나팔관을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자의 통로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거. 수정이 바로 난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나팔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때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란이 다시 이 길을 따라서 자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자, 정자, 수정란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나팔관 되겠습니다. 자,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져요. 이때 만든 수정란이 자궁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자궁까지 이르지 못하고 무슨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팔관의 어딘가에서 걸렸다든지 그래서 나팔관에 착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궁 외의 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관에 착상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착상된 수정란은 대부분 아니 100% 살리지 못합니다. 나팔관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엠텍스라고 하는 항암제를 주사로 맞게 돼서 임신을 유지시키지 못해요. 안타깝게 자궁의 임신은 임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여성의 자궁은요, 아기집이죠. 속이 빈 두꺼운 벽의 근육성 장기입니다. 길이는 약 7cm 가량 되고요. 방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배에서
배에서 배 바깥쪽에, 그죠? 피부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방광이 있고요. 방광의 뒤쪽에 자궁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정란의 착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이 되어야지 임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수정란을 보호해주고, 그때는 더 이상 수정란이 아니죠. 태아를 발육시키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기타 기관으로 여성의 유방 나옵니다. 자, 여성의 유방 특징 몇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요. 여성의 수유기관이 되는 거죠. 유방은 아기가 엄마 젖을 먹게 되는 그 수유기관. 자, 유방은 샘조직이 있어요. 그 유즙이 분비되는 샘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유즙의 분비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프로락틴, 젖분비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젖이 분비가 되고, 또한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 하나 더 있었죠.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분만할 때 분만을 이루어지게 하는 호르몬이지만, 분만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유방의 샘조직을 자극을 해서 유즙을 분비하게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의 프로락틴과 후엽의 옥시토신이 유방의 샘조직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방의 샘조직과 그 사이에 섬유가 있고요.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거. 유방에는 특히 림프절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림프관과 림프절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유방암에 림프절이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유방암에서 림프암으로 전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여성의 사춘기 이전에는 발달이 안 돼요. 사춘기에 이르러서 유방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남성에게서는 일생 동안 퇴화하여 흔적만 남은 상태로 남아있다. 슬픈데요. 조금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거. 자, 접합기관입니다. 접합기관으로 남성의 음경이 있고 여성의 질이 있습니다. 자, 음경과 질의 접합으로 인해서 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성의 음경은 소변의 통로이기도 하고 정액의 통로이기도 하다. 자, 여성의 질은요, 신축성이 크다. 약 7 내지 8cm 길이이다. 자, 여성의 질에는 대정전선과 소정전선이라고 하는 부속샘이 있어요. 아까 남성의 부속샘은 따로 다뤘는데 여성의 부속샘은 질 속에 있습니다. 질 입구에 양쪽에 존재를 해서 점액을 분비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성의 천여막을 기준으로, 천여막은 질 속에 있습니다. 천여막을 기준으로 그 속에 있는 골반강에 위치하는 생식기를 바로 내생식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생식기는 뭐가 있죠? 자궁, 그리고 질, 난소, 난관이 내생식기에 속하고, 천여막을 포함해서 질 바깥쪽은 외생식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식기계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